연극은 약속의 예술이다. 연극은 약속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말들은 컨벤션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컨벤션이란 말은요, 집회, 협의회, 회의, 또 협약, 협정, 관습, 관행, 관례, 인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커다란 호텔 같은 데 보면은 컨벤션 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런데 우리 연극과 관련해서는 컨벤션이라는 말은 주로 관행, 관습 이런 식으로 번역될 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컨벤션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현상이나 활동들, 여하튼 여러 가지의 것들을 포괄해서 설명하기에 편리한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컨벤션이죠. 흔히 연극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식의 관행이나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략 우리가 어느 공연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한 방의 한쪽 벽면을 떼내고 그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어떤 상황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관객들이 자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신들은 관객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 방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관행, 관습, 인습 이런 것이 성립되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컨트랙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극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그 다양한 스타일들마다 고유하다고 할 만한 컨벤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시작에 이러한 컨벤션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러한 컨벤션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하는 것이 공연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는 컨벤션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벤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하지 말고 그냥 컨벤션이라고 용어화 시켜서 이 용어를 정착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컨벤션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말자는 것이죠. 컨벤션이라는 말을 굳이 번역하면 그 번역이 연극 예술의 맥락 안에서 썩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 관습, 인습 하여튼 그 공연 예술 또 연극 예술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 예술의 형식적 특성, 매체적 특성과 아주 완전히 잘 맞아떨어지는 번역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관약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습할 때의 관자와 약속할 때의 약자를 합쳐서 컨벤션을 관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번역을 위해서, 의미의 전달을 위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한 번역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말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외국어와 외래어를 구별하듯이 컨벤션이라는 말을 이제 공연 예술 혹은 연극 예술 안에서는 외국어로 간주하지 말고 하나의 외래어화 시켜서 컨벤션을 한글로 적고 그대로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 용어로 이해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관약이라는 번역은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컨벤션이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그 신조어가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관약이라는 말을 굳이 암기까지 하고 연극영화과나 교양 수업에서 시험까지 보면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식자들이 외국어 쓰는 것을 좋아했죠. 특히 영어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근래에는 더더군다나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테일이라는 말 아주 유행하고 있죠. 쿨하다라는 말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법들이 양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공연예술계에서 또 연극예술계에서 컨벤션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전문 용어 혹은 필요한 용어로서 그대로 한글로 표기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녹음을 하는 날짜는 2018년 8월 19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8월 11일입니다. 예술의 전당에 있는 국립국악원 야외공연장 연희마당에 가서 우면산 별밤 축제라는 것을 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요새 계속 해왔거든요. 이제 2번만 더 하면 이제 이 행사는 끝나는데요. 지난주에는 악단 광칠이라는 단체에서 악단 광칠 수상한 콘서트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단체도 모르고 이 공연의 성격, 이 행사의 성격도 모르는 채로 그냥 국악 공연이 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악단 광칠이라는 단체의 공연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끼를 발산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공연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딪혔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애초에 제가 머릿속에서 가정하고 갔던 공연의 컨벤션과 실제로 공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연의 컨벤션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악 공연의 컨벤션을 그 공연은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국악 공연, 흔히 생각하는 국악 공연은 뭔가 명상적이고 상징주의적인 것들이죠. 여백이 있고 여유가 있고 템포가 느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악 공연에서는 어떤 식의 멜로디들이 나올까, 어떤 식의 리듬들이 나올까, 어떤 식의 음색들이 나올까, 어떤 식의 의상들이 나올까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대략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공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혹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단 광칠의 공연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연의 모양새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 나서는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국악 공연을 보러 왔는데 오늘 내가 본 공연은 재즈 공연이었네. 서양 음악 재즈의 공연이었네. 공연자들의 의상이 국악의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즈 공연을 위한 것이었네. 또 그들의 음악이나 스테이지 매너, 무대 위에서 활동하고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국악 공연의 것이 아니라 대중음악의 것이었네. 그것을 쉽게 말해서 대중음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언가 재즈풍의 것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나는 오늘 국악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국악 버전의 장기하 공연을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단 광칠의 공연은 매우 훌륭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과의 소통에 완전히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요. 그리고 저의 지인에 의하면
저랑 지인들이 공연을 같이 봤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우면산 별밤 축제 그 앞의 공연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관객과는 서로 컨벤션을 수립하고 컨벤션을 공유하기에는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공연은 훌륭하고 화려하고 열정이 있는 공연이었지만 저는 그 공연에 그리 만족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말도록 하죠. 그러나 이 점은 꼭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연의 컨벤션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공연의 형태에 접할 때는 내가 새로운 공연의 컨벤션에 익숙해져야 하는구나. 관객은 일방적으로 컨벤션을 전달받을 수 있지만 그 컨벤션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2018년 8월 18일입니다. 저는 우면산 별밤 축제를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더 광대라고요. 남사당패의 연희를 이어받은 단체가 공연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어제 공연한 공연의 컨벤션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컨벤션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즐거움과 감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국악을 머리에 그릴 때 상상하는, 기대하는 감동을 그 단체는 그곳에 모인 관객들, 특히 어린 관객들과 잘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어제 이 공연을 보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공연을 보았던 어느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연이 매우 단순했다. 공연이 소박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공연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오늘의 공연 예술로서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지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공연의 컨벤션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에는 오늘의 관객들에게 맞는, 아니면 오늘의 관객들에게 더욱 커다란 자극을 주려고 한다면 그들의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컨벤션의 창작이 필요할 것이다. 창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진 말이었겠죠. 자, 컨벤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컨벤션은 중요하고 컨벤션에 익숙해져야 예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컨벤션을 계속 또 창조해 나가고 기존의 컨벤션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컨벤션이라고 꼭 불러야 하냐고요? 다른 용어로 부르면 안 되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또 저희 경우에는 컨벤션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술은, 특히 공연 예술은, 더더군다나 연극 예술은 컨벤션의 예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감상한다는 것, 예술에 익숙해진다는 것, 혹은 예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 그 예술 형식의 컨벤션을 익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컨벤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연극인들 혹은 어린 연극인들 혹은 의외로 나이만 먹었지 실력이 부족한 연극인들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저희 관점으로 보자면, 컨벤션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을 주장하자면 그들은 의외로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예술 형식의 컨벤션에 무지합니다.
슬프게도 오히려 연극영화과 졸업생들이 컨벤션에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두고두고 오랫동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 박사의 예술 이야기 첫 회였습니다. 컨벤션을 용어화 시킵시다. 번역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